영상을 촬영하게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성매매를 홍보하는 그런 사이트에 게재를 하게 되면은 이 영상이 굉장히 크게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10만 건이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상당했기 때문에 더 유명세를 타게 됐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업소들로부터 무료 이용권 같이 무료로 이 해당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받았고 또 광고료 등을 받아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로필 영상, 뭐 썸네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초기 프로필을 제작하는 그런 일종의 작가님이라고 불리면서 다른 업체들도 함께 하기도 했고, 이런 업주들 그리고 여기에 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까지 종합적으로 가담된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영상만, 그러니까 압수된 영상만 1,900개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영상물을 후기 사이트에 올린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좀 특징적인 인물이 카메라 관련 분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또 렌즈 개발업체 연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좀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 영상을 제작한 이 사람이요. 사실 본인 역시도 이 광학 렌즈 연구원으로서 일하고 있고 카메라 관련한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촬영에 사용된 렌즈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런 굉장히 고가의 렌즈를 사용했고 전문적으로 조명 장비까지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런 영상을 촬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전문가용 장비까지 동원하면서 이런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니까 이런 성매매 업소들 가운데 굉장히 유명세를 치르게 됐고요. 해당 가해자가 이제 검은 부엉이라는 일종의 닉네임, 가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나무위키죠. 이제 인물 검색 사이트에 등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세를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영면이 불법적인 부분이고 성매매 알상과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어떤 불법 촬영 혐의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1,900개가 넘는 영상이 제작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버젓이 해당 업소의 홍보에 사용될 때까지 어떤 제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게 다가옵니다. 네, 그런 지식과 전문가용 장비까지 동원하면서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정말 의문인데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충분한 이득을 얻었을 거로 예측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은 업소로부터 한 건당 뭐 10만 원, 4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고 이 외에도 부수적인 수익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무료 이용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더라도 충분히 범죄 수익으로서 어떤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또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걸 해당 업소의 어떤 홍보 영상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영상의 경우에는 지인들에게 전송을 한다거나 그리고 해당 이 영상에 출연한 이 업소 여종업원에 대해서 이들의 어떤 예명이라던가 일하고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이 SNS에 게재된 상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2차 피해, 뭐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서 해당 영상이 또 다른 피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어서 이 금전적인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부 인물들의 정보가 노출이 되기도 했고 또 SNS에 유포되기도 했고 또 본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범행했다 이렇게 혐의를 인정한 셈인데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런 불법적인 촬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일단 이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촬영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업소 홍보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있었다고 조사 결과 밝혀지더라도 그 외에 다른 곳에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런 부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이 어떤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알선하는 부분에 관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성매매 업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매매 관련 처벌법에 따른 처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종사자들이 굉장히 여러 등장하고 있어요. 이 작가님이라든지 이 촬영하는 분, 이 촬영자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이 업소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 해당 업소의 이 업주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성매수자
이렇게 2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일부는 기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구속 상태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되는 인원들도 나눠져 있는데, 이 총망라해서 이 업계 전반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경찰은 이들이 일당이 걷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에 몰수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12억 5천여만 원에 지금까지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불법적인 영상에 대해서 홍보 효과도 벌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 방위적으로 관련된 수익들을 수사한 액수라고 보이는데요. 기소 전 추징 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 전에도 이것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기 전이라도 이 범죄 수익과 관련된 이런 수익에 대해서 만약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겨둔다거나 뭐 부동산 같은 부분을 처분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범죄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국가에서 환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소 전이라도 이것이 범죄와 관련된 수익이 명백하다고 보아서 일단 이것을 얼려두는 조치, 다른 곳에 매매한다거나 다른 곳에 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막아두는 조치가 기소 전 추징 보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까지도 지금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생각해보면 이 성매매 광고 사이트가 이 항목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대대적인 단속,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들이랑 단속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검거 과정도 보자면요. 이 여러 영상들 가운데 이제 특정 업소들이 이제 특정이 되게 됐고요. 해당 업소들을 이제 조사하면서 뭐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것을 조사하면서 이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이 피해 그리고 이런 가해 행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문제된 업소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업소를 홍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홍보나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 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서요. 성매매 광고 사이트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광고 사이트를 통해서 만약 미성년자 같은 부분들이 고용에 유입된다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성을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된다면 이 역시도 처벌 대상이자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반적인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성년자 얘기가 나와서 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이 피의자 50명을 특정했는데 이 가운데 75%가 10대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서 10대가 너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태스크포스도